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에 관해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러몬도 상무장관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만나 합의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중국과 미국 관계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TQ는 2% 이상 상승했고 반도체 레버리지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이크론과 인텔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와 나스닥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끈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약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교통안전국이 단연간 실시한 운전자 안전 시험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됐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벌써 100대 생산했습니다. 중국은 드디어 미국과 합의체를 설립해서 실무그룹 회의를 1년에 2차례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안보 관련 문제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반도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죠. 중국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제로입니다. 총평은 획기적인 돌파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에 대해서, 중국은 미래 세대 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포지수는 중립 단계입니다. 잠시 큰 변동성이 지나가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달에는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QQQ의 경우 삼각수렴의 끝에서 변동성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9월과 10월 조정인 것이죠. 그때 저는 비중을 더 실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의 계절 지수입니다. 변동성은 보통 가을에 가장 심합니다. 9월과 10월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모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한 파란색은 유동성입니다. 파란색은 나스닥 100 지수를 나타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엔 이격이 매우 커졌죠. 이 상황에서 보통 평균 회귀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스닥은 더 하락해야 됩니다. 현재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트윗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금리 상승 기간이고 아직 금리 유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락은 금리 하락 기간에 선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터져야 금리가 하락된다는 것이죠. 지난 잭슨홀에서 파월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터져야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제약적인 수준이니 앞서 내려야 하는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했으나 오랜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속뜻을 내비쳤죠. 침체가 올 것이고 앞으로 폭락할 거고 RS도 조정 조심하라고 하니 다 팔고 떠나야 하는 것과 엔비디아가 보여준 놀라운 실적 그리고 줄줄이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장악할 테슬라, AI 리더인 애플이 있는 나스닥 100을 놓고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모두가 알죠. 저는 인류 혁신은 항상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인류는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티죠. 저는 롱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올 때는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